여러분, 나라를 세운 왕은 수없이 많지만 그 왕조의 운명을 바꿀 자리를 직접 고른 왕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392년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 막 태어납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은 단순히 왕의 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왕조의 정신을 담아낼 터전이 필요했죠. 왕의 집, 즉 궁궐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심장이자 백성을 모으는 기둥이었고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상징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었고 장수 출신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풍수지리만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에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걸어다니며 땅을 보고 산과 강의 흐름을 살피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자리,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이라 부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곳을 골랐을까요? 정말 단순히 풍수지리가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는 창업군주의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을까요? 오늘은 태조 이성계가 고른 궁궐 자리, 왕이 직접 선택한 자리라는 주제로 조선 건국의 첫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나라를 세운 왕, 자리를 고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직접 궁궐 자리를 고른다는 게 흔한 일일까요? 사실 역사 속에서 왕들은 대부분 신하들이 정해주는 자리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능통한 직관들이 털을 잡고 대신들이 의견을 모아 선택하곤 했죠. 하지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뿌리를 세울 자리, 즉 조선의 첫 궁궐은 반드시 자신의 눈과 감각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계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2부, 고려 말 새로운 땅을 찾아. 1392년 고려의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정권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죠.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정신을 상징할 새로운 도읍이 필요했습니다. 개경은 이미 피폐했고 민심도 붙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한양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실 한양은 오래전부터 길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고려 시절에도 이곳에 도읍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죠. 한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왕조의 상징으로 쓰기에 충분히 깨끗한 땅이었습니다. 3부, 풍수와 군주의 결단. 한양은 풍수적으로도 명당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한강, 동쪽에는 낙산, 서쪽에는 인왕산. 사방의 산과 강이 감싸고 도는 형세는 마치 대자연이 왕좌를 보호하는 듯한 구조였죠. 풍수지리로 말하자면 좌청룡 우백호, 주작현무의 형국을 완벽히 갖춘 곳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500년을 이어갈 수도로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단순히 풍수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이자 장수였습니다. 산과 강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었죠. 그가 궁궐 자리를 고를 때는 단순히 길하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방어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건까지 꼼꼼히 따졌던 것입니다. 4부,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이렇게 선택된 자리 위에 세운 궁궐, 그것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여러분, 경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큰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왕조가 백성과 함께 번영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나라의 위엄을 상징했고 정전인 근정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정이란 정치를 부지런히 하라는 뜻이니까요. 태조는 궁궐 하나에도 단순한 건축미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5부, 왕이 직접 고른 자리의 의미. 역사 속에서 왕이 궁궐 자리를 직접 고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하들이 정하고 왕은 승인만 했죠. 하지만 태조는 직접 걸어다니며 터를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장군으로서 땅의 기운을 읽었고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세울 자리를 고민했습니다. 이성계가 고른 궁궐터는 단순한 왕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왕의 집이 아니라 나라의 집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6부, 경복궁에 담긴 상징들. 경복궁은 단순한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정치 철학, 사회 질서, 심지어 백성의 삶까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배치는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정문 광화문을 지나면 근정전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등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 자리합니다.
모든 건물 배치에는 조화와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 가정과 국가의 조화를 이루려는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7부 나라를 세우는 자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을 막 세운 이성계가 새 땅에 서서 궁궐 자리를 바라보던 순간을요. 그의 눈앞에는 드넓은 한양의 들판과 웅장한 북악산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백성이 편히 살고 나라가 천년을 이어갈 터전이 될 것이다. 태조가 직접 고른 그 자리는 500년 조선 왕조의 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8부 오늘의 교훈. 태조 이성계가 고른 궁궐 자리에는 단순한 풍수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향한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집을 지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뿌리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경복궁을 거닐며 조선 건국의 철학과 창업 군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조의 선택은 단순한 길지 찾기였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본 창업 군주의 결단이었을까요? 이렇게 오늘은 태조 이성계가 고른 궁궐 자리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결단과 철학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경복궁을 걸을 때 단순히 옛 건물로 보지 마시고 이 자리를 왜 왕이 직접 골랐을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